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대리하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아까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과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은 우리가 흔히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을 대리해서 재판장한테 무엇의 피고인의 주장을 대리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증인을 신문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그걸 재판부에 계속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도 있고, 재판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서 피고인과 함께 뭐 의논을 하고 뭐 서면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는 이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서 수집한 정보, 어떤 사람이 참고인이 무엇이라고 진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어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절대 당사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의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당연히 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재판에서는 그게 이제 전부 다 오픈이 되거든요. 검사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지금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며칠 몇 시에 출석해라. 얼마나 떨립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면 평생 경찰서나 검찰에 와서 조사를 몇 번이나 받아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본인이 캐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보라고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이 조서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조사할 때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조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지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지 변호사가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하면서,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해서 끊고 그 의뢰인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읽을 때 변호사들은 일종의 타짜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걸 정확히 저희들은 체크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다시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조서를 같이 당사자와 함께 봄으로써 처음부터 조서가 피의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렇게 작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법정에서의 변호인 역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조사받는 당사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는 학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고 이런 사건보다는 어떤 당사자의 보호자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